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1세에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노익장 알피니스트 존 켈리 미국 기후특사의 비환경적 행동의 비밀, 러시아 해빙과 기후변화의 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후 영국의 보리밭과 사슴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영국 사슴밀도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 이야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3월 13일 보도입니다. 이번 여름에 영국에 가시면 경관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여기저기 밭이 작년보다 더 녹색으로 변해 있고요. 가만히 서 계시면 보통 때보다 보기 힘든 큰 포유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영국을 강타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시골 경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국인들의 외식이 줄고요. 가정식이 늘었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먹는 양과 칼로리는 비슷하겠지만 음식의 소비 패턴이 변하니 식자재 수요가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농부들의 공급과 농촌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연쇄작용인 거죠. 밭의 색이 변하는 것은 음주 습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맥주 소비가 줄어서요. 보리 재배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네요. 재밌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으니 맥주를 덜 마시고요. 와인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역시 맥주는 생맥주니까요. 결국 집에서 마시다 보니 보관이 용이한 와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전체 맥주 소비량이 약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에 재배되는 보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보통 농부들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보리와 밀 사이를 바꾸면서 재배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밀을 더 많이 뿌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보리 재배 면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24만 헥타르가 줄어든 115만 헥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4만 헥타면 서울 면적이 약 4배입니다. 테이크아웃이 대세라서 감자튀김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는 튀김용이 아닌 감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계란 판매는 별 변동이 없지만 전통적인 대규모 축사 달걀보다 자연 방사 달걀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삶은 달걀도 많이 구매하는데요. 삶은 달걀이 주로 축사 달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생달걀은 자연 방사가 많은가 봅니다. 이러한 변화로 축산농가가 자연 방사에 너무 뛰어들고 있어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사슴고기의 소비입니다. 사슴고기는 거의 식당에서 조리되고 소비되는데요. 식당이 문을 닫으니 소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 사냥도 줄었고요. 사슴고기의 거래가 약 40% 줄었습니다. 사냥은 줄고 국가적인 조림 사업은 늘고 있으니까 사슴만 살만 났습니다. 영국의 사슴협회의 한 고문은 지난 1000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슴 밀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 주변의 바다도 변하고 있습니다. 게와 새우의 수요도 2에서 30%가량 줄어서요. 어부들의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선을 타는 대신에 해상풍력발전소 관리직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상풍력은 영국의 자랑거리면서 일자리도 많은가 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노익장의 세계 정상 산 도전 이야기입니다. 영국 BBC의 2월 7일 뉴스입니다. 81세의 카를로스 소리아는 마드리드 외곽의 산에서 훈련하면서 히말라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답니다. 올해 초에 네팔의 한 정상 정복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히말라야의 옅은 공기, 즉 thin air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thin air 하면 골프의 타이거 우즈가 한참 정상에 있을 때요. 상대방들이 우주와 함께 시합 도중에 숨막힘을 느낀다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카를로스로 돌아가서요. 올해 가을에 그는 티베트에서 시사팡마 등정을 목표로 한답니다. 만약 그가 2개의 봉우리를 모두 성공한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의 봉우리 모두의 정상에 오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8,000m를 넘습니다.
마드리드의 북서쪽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은퇴한 카를로스는 일생 동안 등정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 그는 나이와 관련된 산행 기록을 깨뜨린 업적이 그를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60세가 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의 봉우리 중에서 11개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62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최고령자가 되었습니다. 70세인 그는 7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의 등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업적은 등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평생 심각한 동상에 걸린 적도 없고요. 구조받을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발로 모든 봉우리를 내려왔다고 큰소리 치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는 작년에 14개의 최고봉을 모두 등정 마치고 싶었지만 코비드19가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이번 등정을 떠나게 되면 그는 남은 2개의 산 정상에서 코로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마드리드 근처의 산 아래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 또한 그의 집 뒤쪽의 방에 운동용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심지어 아이스픽을 사용하여 연습할 수 있는 작은 등산 벽이 있는 체육관도 갖고 있답니다. 70세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다음은 자가용 비행기로 전 지구를 돌아다니며 자기는 바빠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특사 존 캐리의 내로남불 이야기입니다. 폭스뉴스 2월 3일 기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에 임명한 존 캐리 기후특사가요, 2019년 아이슬란드로 전용기를 타고 북극권 기후지도자상을 수상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캐리는 한 인터뷰에서 나처럼 바쁜 사람에겐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당시 자기의 비환경적 행동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지도자상의 호스트인 아일랜드의 담당 장관은 전용기로 행사장을 찾은 캐리를 비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민간 전용기는 상용 비행기 약 40배 이상의 탄소를 승객 한 명당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캐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지만 전용기 건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캐리를 맹비난하면서 본인은 비환경적으로 행동하면서 미 석유 산업의 전통적인 일자리를 너무 급격히 뺏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의 3월 15일 기사입니다. 세계 4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 때문에 저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숲의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2년 연속 기록적인 산불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산불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의 약 절반을 덮고 있는 영구 동토층, 즉 퍼마프로스트가 빠르게 해빙되어서 기반시설, 주택,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간 23억 달러 이상의 비용입니다. 시베리아 툰드라는 약 17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2배입니다. 이 땅이 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러시아는 속으로 지구온난화를 반기는 듯합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매장지인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러시아에겐 막대한 천연가스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으로 석유 생산의 증가도 꿈꾸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 추가로 개발되면 지구적 재앙이라고 해도요, 푸틴에겐 석유의 경일기입니다. 북극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체콘코프 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부 지방을 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천연가스 LNG는요,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깨끗하지만 연소되면 여전히 탄소를 배출합니다. 러시아는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해서 석탄을 대체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북극계를 통과하는 러시아의 북해 항로는 통상 6월부터 10월까지 여름 5개월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온난화와 강화된 쇄빙 기술로 5월부터 2월까지 거의 10개월간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곧 1년 내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모스크바도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북극의 기후변화 문제를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본심은 기후변화를 반기면서 북극 동토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국토의 면적과 1평방키로당 1명인 인구 밀도에 비추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만이 대안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영구 동토증이 부드럽게 되면 천연가스 개발에 국가적인 열을 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화석연료 제국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북극은 대륙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도 되지만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콘쿠프 장관이 러시아의 속내를 드러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